요즘에 에버랜드의 이제 아마존 익스프레스의 이제 솔리스자라고 하는 알바생이 엄청나게 이제 핫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봤는데 뭐 자꾸 얘기가 들려서 뭐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찾아봤는데 완전 뭐 영혼 진짜 영혼 없는 멘트로 뭐 신발 쳤습니다, 머리 쳤습니다, 뭐 양말 쳤습니다, 뭐 하고 뭐 하는데 계속 듣고 있자니까 중독성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그래서 그 관련된 유튜브 계속 뭐 아마존 익스프레스 뭐 이런 거 찾아보니까 그 전에도 이제 에버랜드 아마존 익스프레스 통해서 유명해진 이제 알바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마존 익스프레스라는 게 이제 원형 보트에 이제 10명 정도 이제 타고 밀림 같은 거 이제 한 바퀴 도는 놀이기구던데, 이게 뭐 제가 찾아보니까 자연농원 시절이던 이제 처음 개장할 때 1994년에 개장할 때부터 있었던 거라고 해요. 그러면 저도 옛날에 자연농원 때도 뭐 다녀봤고 에버랜드 때도 저 다녀봤고 했으니까 아마 저도 타봤을 거예요. 그런데 뭐 그 안 가본 지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아무래도 저도 타봤겠죠. 근데 제가 그거 탈 때 제 기억으로는 그 알바생들이 그렇게 뭐 이제 그 이 친구는 저기 솔리스자는 이제 뭐 멘트만 하고 뭐 율동은 그렇게 없는데 다른 거 보니까 율동도 엄청나게 막 격하게 하더라고요. 뭐 나무 위에도 올라가 갖고 옆에 기둥뿌리도 잡고 막 그런데 그렇게 율동까지 하면서 안내 멘트 그런 안내 멘트는 제가 이렇게 에버랜드나 자연농원 이렇게 놀러 갔을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는 이런 특이한 율동들을 하면서 눈길 끄는 그 안내 멘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와중에 이제 이번에 화제가 된 게 소울리스자라고 하는 이 아르바이트 여자분 이름이 뭐 김 뭐였는 하여튼 였는데 뭐 보니까 그 에버랜드 광고까지도 찍었더라고요 이분이 확 떠서 뭐 1,700만인가 뭐 하여튼 2천만 몇천만 명이 그냥 저기 시청을 했으니까 엄청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볼 사람은 유튜브 하는 사람은 다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음. 이게 저기 이름도 소울리스자라고 한 게 이게 소울리스가 뭐 영혼이 없는 뭐 그런 거잖아요. 좌가 뭐 이제 본자 뭐 이렇게 어디서 우리 유래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이렇게 뭐 최고 뭐 권위자 뭐 본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소울리스자 하면은 영혼 없는 그런데 최고 근데 뭐 이렇게 완전 영혼이 없는 뭐 하기 싫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멘트는 아니고요. 보면서 같이 듣고 있으면 좀 흥겨운 멘트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솔리스 좌라는 그 이름까지도 이렇게 붙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요즘에는 뭐 요즘 이제 최근에 바로 이 에버랜드 하면은 이제 이 솔리스자가 먼저 생각이 나겠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라 그런지 에버랜드 하면은 이제 전환사채가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이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전환사채라는 게 삼성그룹이 이제 이재용 씨 지금 삼성전자 부회장이죠. 이재용 씨한테 이제 경영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제일 유명한 게 바로 에버랜드 전환 사채 발행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이게 경영승계 관련해서 뭐 전환 사채 발행 통해서 경영권 승계가 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하려면은 이제 변호사인 제가 봐도 복잡하고 이게 어려운 용어들이 많고 해갖고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뭐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이건희 씨가 소유했던 이제 주식 아니면은 주식 아니면 그 경영권 그러니까는 그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권을 이재용 씨랑 이제 저 남매들이죠 한테 물려지는 과정에서 이제 제일 이제 이재용 씨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물려줬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세금을 최대한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안 낼 수 있는가를 찾던 것이 이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이거든요.
뭐 그 방법 자체는 그 당시 법률상으로는 위법적인 방법은 아니었는데 좀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반하는 방법으로 이거는 뭐 위법은 아닌데 뭐 탈법 증여, 뭐 탈법 상속, 뭐 이런 얘기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전환사채 관련해서 상법 규정이 개정되기까지 했고, 이거는 너무 유명해 갖고 저희들 이제 사법시험 준비할 때 사법시험 연수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 했었던 거예요. 전환사채 관련해 갖고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더 기억을 하고,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법시험 준비했던 분들은 더 기억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과 관련해서 이 전환사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뭐 어려운 설명은 생략하고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대략적인 걸 설명드리면은 이제 1995년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1995년에 저기 이제 이재용 씨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제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0억 8천만 원을 이제 증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세를 납부를 하죠. 그 공식적으로 증여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낸 증여세가 한 16억 원 정도 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60억에서 한 16억 정도 이제 증여세 내면 한 45억 정도 남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45억 갖고는 뭐 삼성그룹 뭐 저기 전체 뭐 택도 없죠. 그래서 45억으로 남게 되는데, 이 돈으로 뭘 사냐면은 비상장 주식이 삼성 계열사 이제 계열사 회사들 중에 삼성 계열사 회사들이 이제 저기 상장된 회사들도 있고 비상장된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상장된 회사의 주식은 이제 그 저기 주식 시장에서 살 수 있지만, 비상장 주식은 이게 얼마인지도 정확하게 이제 그 저기 뭐라 그래요? 공식적으로 확정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살 수도 없어요. 주식 주주하고 1대1로 사기 전에는. 근데 어쨌든 비상장 주식인 S1이라는 회사의 주식 12만 주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주식 47만 주를 이렇게 매입을 합니다. 그 돈 이제 45억 원으로 매입을 하고, 근데 그 바로 다음에 1996년 초에 이 두 회사를 상장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공식 저기 시장에 내놓는 거죠. 그러면은 비상장 회사를 상장하는 순간 그 주식값은 뭐 어마어마하게 뛰는 거죠. 그러면은 이재용 씨가 그때 보유하고 있던 주식 가치도 뭐 처음에 살 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걸 이제 가지고 있다가 적당한 시기에 이제 팝니다. 파는데 얼마 정도의 수익을 얻냐면 한 560억 정도의 수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45억에 사서 560억, 거의 10배가 넘는 수익을 얻는 거죠. 이건 주식의 귀재, 이건 뭐라 그래야 돼요? 저도 주식 조금 합니다만 그게 그 수익 얻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10배로 뻥튀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560억 원이 이제 이제 종잣돈이라 그러죠. 이제 뭐라 그러죠? 옛날에 저기 펌프질 하면 펌프질 할 때 물 넣는 물을 바가지로, 어렸을 때 펌프질 할 때 보면은 바가지로 이제 그 펌프에다가 넣고 그걸 그 펌프질을 해야지 이제 밑에 땅 속에 있던 물이 올라오죠. 그게 무슨 물이라 그러는가? 씨앗물이라 그런가? 뭐라 잠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 560억이 하여튼 기본 저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1996년 10월경에, 그러니까는 경영권 승계 작업 시작한 지 딱 2년 만이죠. 횟수로 2년 만에 이제 96년 10월경에 에버랜드에서 이제 전환사채라는 걸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환사채는 원칙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특혜
이게 나중에 이제 채권인데, 전환사채는 채권인데, 채권 중에서도 이제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채권이 전환사채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전환, 이거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고, 있다 어떤 정도의 자격이 되는 사람들한테 주는데, 그 다른 자격자들이 모두 이제 그 전환사채에 대한 권리를 다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그 이재용 씨를 비롯한 이제 삼성과 사남매가 이 전환사만들만 이 에버랜드 주식,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이제 배정을 받고, 그래서 이제 채권을 사들이면서 전환사채의 대가를 지급해야 되니까요. 그 대가로 이제 한 게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식 이제 10배로 해서 한 그 돈을 가지고, 종잣돈이라 하죠. 종잣돈 가지고 전환사채를 받아요. 그래서 이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다가 이걸 또 주식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용 씨가 이제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버랜드 최대 주주가 된 거랑 삼성그룹의 경영권 이게 승계랑 무슨 관계가 있나 하실 거예요. 그건 또 이제 곧 이제 다음 단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삼성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재벌그룹이 이게 순환 출자 구조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러니까 A 회사, 그러니까 뭐 그룹 무슨 그룹 하면은 A 회사, B 회사, C 회사 뭐 한 30개, 40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A 회사 이게 주식을 B 회사도 가질 수 있어요. 일반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식 회사도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주식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하여튼 최대 주주가 경영권을 갖죠. 그러면은 보통 무조건 뭐 일반 조그만 회사는 50% 이상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 삼성이나 뭐 재벌그룹 같은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굳이 50%까지도 필요 없어요. 뭐 한 20%, 30%만 가져도 엄청나게 대주주거든요. 그러면은 그 A 회사의 주식을 그냥 러프하게 그냥 이해하기 쉽게 50%씩이라고 얘기할게요. 50% A 회사의 주식의 50%를 B 회사가 갖고, 그럼 그 B 회사의 주식의 50%를 또 C 회사가 가져요. 그럼 C 회사의 주식의 50%를 D 회사가 갖고, 그러면 A, B, C, D, E, F, G 이렇게 쭉 갔잖아요.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3, 40개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어지진 않는데 서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막 해서 더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럼 맨 마지막에 EFG 해서 마지막 X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개인은 X회사 주식 50%만 가지면은 나머지 계열사 30개다 그러면은 A부터 X까지 해갖고 해서 회사가 30개다 그러면 X회사 주식 50%만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은 A회사부터 그 ZY 회사까지에 대한 지배권이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주회사라는 게 재벌 그룹에서는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에버랜드도 삼성그룹에서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아닌데, 그래서 그건 또 이제 삼성물산하고 이제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그건 여기에서 그걸 설명드리기에는 하고, 어쨌든 그 에버랜드 주식이 그래서 그 삼성 그때 당시에 중요했던 게, 그 당시 에버랜드가 이런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일종의 이런 지주회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출자의 맨 마지막에 있었던 회사였던 거죠. 그래서 이 에버랜드 주식의 대주주라면은 삼성그룹 계열사 삼성그룹 계열사 전체를 이제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이후에도 또 이제 다른 과정들이 더 필요하긴 한데, 그거 말고 그 외에도 또 더 복잡한 게 있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알지 못하고요. 더 자세하게 하는 건 이제 상법 쪽이나 이제 주식회사 쪽 전문을 하시는 변호사님들 더 자세하게 알고, 저는 이제 산재 전문이라 그렇게까지 깊이 모르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버랜드 말 그대로 그냥 에버랜드 주식 50%, 실질적으로는 50%도 아니죠. 그 가지고 있으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계열사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삼성그룹 전체 계열을 지배하는데 하기 위해서 이재용 씨한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서 최초로 들어간 비용이 얼마예요?
처음에 얼마나 그랬어요? 저기 60억 8천만 원 징여하면서 징여세 16억 원 줬다 그랬잖아요. 징여세 16억 원으로 계열사 전체 지배할 수 있는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이거는 뭐 그게 요거는 더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 이외의 과정도 있고 말 그대로 이제 16억 원으로 전체를 지배하는 수는 없죠.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토대를 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과정도 또 그래서 뭐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을 때 그 이후 과정을 하기 위해서 뭐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뭐 돌아가셨는데 안 돌아가신 것처럼 했다만 이런 뭐 어떤 소문도 막 돌고 막 이랬었죠. 그런 이유가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그 가장 토대가 된 게 그 가장 기초가 된 게 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편법적인 이게 경영권 승계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그 당시에 이제 삼성그룹에서 이제 삼성그룹의 직원 이제 그러니까 삼성그룹에서 위임받은 변호사가 아니고 직접 고용한 변호사 숫자가 웬만한 이제 로펌 변호사 숫자보다도 이제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백 명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그룹에서 지금은 이제 변호사 수가 좀 많아서 그런데 그 당시 뭐 십몇 년 전에 제가 KT에 이제 전문기관 연수관 적 있거든요. 그때 이제 다른 변호사님, 사내 변호사님 KT만 해도 뭐 한 그 당시에만 열 몇 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한 100명 단위, 200명 단위 넘어갔으니까요.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핫하게 뜨고 있다고 하는 에버랜드 솔리스자 보다가 갑자기 이제 에버랜드 전환사채가 생각나서 이제 어제 저기 질문도 안 올려주시고 오늘 뭐 금요일이라 그런지 질문도 안 올려주시게 해서 몇 마디 말씀드렸습니다. 예.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Yeah, I'm